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살펴볼 거고요. 먼저 셀트리온 3인방 가볼까요? 지난 화요일에 바이오주들 몇몇이 크게 낙폭을 키우는 가운데서도 셀트리온 3인방은 그렇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약과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 들어서 자꾸만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3% 안팎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셀트리온 3인방인데요. 이제 이들의 힘을 발휘할 날이 온 것일까요?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볼 거고요. 수급도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의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남제약도 볼게요. 이 종목은 지금 27%대 강세. 대단하네요. 방탄소년단의 효과가 이렇게나 대단한 것일까요? 레모나를 BTS 광고 모델로 쓰면서 레모나를 이제 한정 판매를 했는데 완판 행렬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정말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경남제약 10,000원대를 뚫어버리는 주가를 확인하고 갑니다. 덕산 네오룩스 볼게요. 내년에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 수치 그렇게 나올까요? 오늘 7%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 그리고 애플 양쪽에다가 이 OLED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커지는 스마트폰 시장의 대표 수혜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주가는 25,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첨보도 볼까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고 오늘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 첨보인데요. 2차 전지 소재항 이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상승폭 좀 더 키워놓은 모습입니다. 8% 넘는 상승으로 이제 6만 원대를 바라보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고요. 장 초반부터 시장이 그렇게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부터 난리가 났었던 쪽이 바로 화장품 관련주들인데요. 이들은 오히려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네요. 한국화장품이 장 초반에는 10% 넘게 올랐던 기억인데요. 지금은 5% 가까운 강세. 그래도 그 외의 종목들도 강한 모습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방한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것이죠.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은 잠시 뒤에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SK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죠. 그런데 뉴스가 AJ 렌터카와 통합한 이 SK 렌터카를 내년 1월에 공식 출범한다는 뉴스가 있길래요. 혹시나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뉴스는 아닐지 또 다른 모멘텀은 없을지 점검차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략 챙기겠습니다. F&F도 점검 들어갈게요. 이 종목 2%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는데 왜 겨울 되면 정말 두텁고 약간 조금은 좀 고가의 의류들이 많이 판매가 된다라는 얘기에 의류주들의 강세가 돋보이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그렇게 안 추운가요? F&F 그래도 108,500원 선까지는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지난달 역대 최고가 이후 조정권이거든요. 혹시 기회인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요.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용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종목 가운데 오늘 화장품주에 대한 시각 먼저 챙겨주세요. 네. 오늘 이제 중국 관련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일제히 나타내곤 했는데 오늘 반짝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도 진짜 눈여겨봐도 될런지 궁금해요. 어떤 시각이십니까? 지금 화장품 섹터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 소비주들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한한령 해제 여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또 리커창 총리, 그러니까 중국 서열 1, 2위가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좀 방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이냐 여부가 계속 화두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한한령 해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도 주목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거의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확정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좀 방한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또 중국 인바운드가 이제 회복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 사드 이제 보복 중국의 사드 보복 이전 정도 수준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동안 이 사드 보복 이후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피해 섹터가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화장품 섹터였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해 올해 연말 이제 2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가운데 내년도 이제 연초 랠리가 시장에서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화장품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한령 대중국 뭐 핵심 소비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인바운드 대표적인 또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이러한 주가 등락보다는 내년도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섹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핵심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 그래요? 그럼 투자 의견은 당연히 이제 좋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고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도 뭐 다양하잖아요. 뭐 몸집이 큰 뭐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들도 있고, OEM에 뭐 특화된 종목들도 있고, 마스크 뭐 관련한 뭐 종목들도 있고, 어느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는 게 그래도 괜찮을까요? 역시 뭐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핵심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사드 보복 이후에도 이제 크게 실적에 영향이 없었었던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아토팜 브랜드가 있는 네오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 이제 내수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 중국 시장의 이제 성장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네오팜 이제 두 종목을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 화장품 섹터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으로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V장 반등을 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여유 있게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더 투자 호흡을 좀 길게 놓아둔다면 좀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고요. 화장품주 관련주 가운데서도 뭐 아모레퍼시픽과 네오팜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FNF 보겠습니다. 한동안 매번 FNF를 특징주로 꼽았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뜸했었어요. 뭐 겨울철 의류에 대한 뭐 긍정적인 뷰들이 많지는 않다고 해도 MLB에 대한 이 기대감은 여전하지 않겠습니까? FNF는 이 브랜드의 영향력 내년에도 지속될까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FNF가 그동안에는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국내 이제 내수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로 이제 높은 성장세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MLB가 이제 추가적인 지금 성장을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MLB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시장에서는 워낙에 예전부터 이제 인기가 있었던 이제 브랜드였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이제 MLB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을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중국 시장 쪽에 이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시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달 이제 12월에 MLB 중국 오프라인 시장에 이제 MLB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 테스트 매장을 한 10개 정도 지금 오픈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의류라든지 뭐 신발, 모자 이러한 그 모든 이제 상품들을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 모든 채널에서 지금 현재 판매가 지금 호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중국 시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매장을 확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MLB 그 FNF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내년 이후부터 성장성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디스커버리 패딩이 역시나 뭐 계절적으로 항상 매년 이제 4분기가 계절적인 의류 업체들은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패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ASP,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높다 보니까 겨울철이 가장 이제 최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패딩 그 판매가 지금 호조세를 보이면서 한 10% 정도 수준의 지금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이 중국 시장의 MLB 성장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FNF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화장품 섹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내년도 만약 한한령 해제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대표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렇겠네요. 중에 섹터가 또 의류 업종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네. FNF가 이제 또 내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을 지금 진출하는 시점이기 MLB 브랜드가 진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또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FNF 내년도 상반기에 주목해봐야 될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MLB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참 유행이 돌고 돌아요. 이 MLB 브랜드가 사실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까지도 그래도 뭐 그때 많이 입고 쓰고 했었던 브랜드인 거, 필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참 뒤에 돼서 이렇게 또 붐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해요. 어쨌건 이제 좋다라는 이야기 FNF 좋아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마지막은 SK 네트워크스를 볼 텐데요.
뭐 뉴스가 뭐 오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SK네트워크스 이 김에 한번 점검차 한번 들여다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요. 네, SK네트워크스도 뭐 오늘 나온 뉴스는 그러니까 LG 렌터카와의 통합법인 설립은 이미 뭐 예정된 네. 수순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이제 LG 렌터카 인수 이후에 이제 합병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핵심은 이제 내년도에 과연 이제 렌터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여부와 또 요즘에 뭐 아마 SK 매직 관련한 그러한 뭐 정수기라든지 또 홈케어 이러한 관련한 이제 렌탈 그런 계정을 아마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홈케어 렌탈 이 두 축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내년도에 성장을 할 것이냐가 가장 이제 핵심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렌터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렌터카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시장은 성장하는데 렌터카 업종의 전반적인 이제 OPM 즉 이제 마진율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워낙에 이제 경쟁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즉 치킨 게임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마디로 해서 렌터카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쟁 심화에 따라서 오히려 마진율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SK네트워크스가 LG 렌터카를 인수를 하면서 어쨌든 시장 경쟁이 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내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렌터카 부분 쪽에서 이익률이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SK네트워크스가 직영주유소를 또 매각을 했습니다.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현대 오일뱅크와 코랑코 자산신탁 컨소시엄과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면서 네. 이 직영주유소를 지금 매각을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 1조 한 2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 이제 현금이 좀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결국엔 또 SK네트워크스가 이제 LG 렌터카를 인수했듯이 또 추가적인 이제 M&A를 좀 진행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또 현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 또 추가적인 또 M&A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에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대표적인 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셋 중에 선택해 주세요. 뭐 다 살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쪽에 집중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장 또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 이슈가 바로 이제 한한령 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에 이제 센티멘트와 함께 가 억눌려 왔었던 이 중국 소비주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F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으로 이제 진출할 예정이어서 뭐 화장품 섹터도 좋겠습니다만 F&F 같은 게 기존에 본업에서 안정적인 그러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또 중국 시장 성장 동력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F&F 탑픽으로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용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12월 26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증시도 푹 쉬고 온 걸까요? 이번 날에는 너무나 힘없이 마감을 했지만 오늘은 기운을 차린 국내 증시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조금 많이 갈린 게 아쉬운 점으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면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이 배당 기산일입니다. 개인들은 현선물 시장을 모두 강하게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들은 현선물 시장 모두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를 가장 극명하게 가른 주체가 바로 이 외국인들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하루 종일 조금 소극적인 매매를 하거나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대량으로 사들이더니 특히 IT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주 명부 폐쇄일이자 오늘은 마지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배당 기산일인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마감가부터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강보합권까지 그래도 조금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한 2시에서 3시 부근까지만 하더라도 약보합권에서 맴도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후장 들어서 조금 더 기관이 매수세를 키워가면서 탄력을 끌어올린 코스피 시장입니다. 0.36%의 강세고요. 2197.95포인트까지 올라와주면서 다시 한번 2200선에 바라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정말로 강했습니다. 거의 2% 넘는 탄력으로 오늘 급등 마감을 지었습니다. 2.06% 상승이고요. 650선 다시금 뚫어냈고 620.09포인트까지 올라와주면서 코스닥이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환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코스피 시장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코스닥에 집중이 됐습니다. 오늘 환시장 체크해 보시면 그래도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1161원 90전까지 다시금 내려와 주면서 원화가 강세를 띠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중국 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강보합권이고요. 2992.58포인트 현재 지나가면서 다시금 3000선에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오늘 흐름 괜찮은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조금 전 0.6%의 강세로 23,924엔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연고점 부근인 24,000엔 선까지 다시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오늘 약보합권이고요. 0.1% 조정 27,864선 현재 지나가면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채 홍콩 증시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분위기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그래도 특징적인 게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진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오전장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1% 가까이 탄력을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7%의 강세고요. 다시금 55,000원 선 뛰어넘으면서 55,4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IT 투톱 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바뀐 모습입니다. 전자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내지만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 기관도 2거래 연속해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모두 동반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의 강세고요. 94,800원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4위와 4위를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에 나란하게 51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들인데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 고점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8%,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84%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빨간불 켜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그래도 셀트리온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2.4% 상승이고요. 189,5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LG화학 1%대 조정, 포스코 신한지주는 역시 강보합권에서 1.2% 정도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서 조금 더 마감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비교해서 지수가 훨씬 좋은 게 여기 시총 상위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이 강하고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8% 급등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57,300원까지 단숨에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최근 셀트리온 그룹주 내외에서 해외 수주를 담당하고 있는 헬스케어가 아시아, 싱가포르 같은 지역들에서 수주 소식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가 후장 들어서 다시 빨간불 켜면서 거래 마치네요. 1% 가까운 상승이고요. 헬릭스미스가 오늘 이 바이오주의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메디톡스 최근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오늘 4%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요일 지난 거래일에서 이 놀자주들이 일제히 파란불을 켜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CJ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이 세 종목들이 모두 다시금 급반등이 나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한 모습이고요. 3% 가까운 상승 주면서 78,400원까지 하루 만에 반등을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KMW 오늘 굉장히 좋고요. 특히 오이솔루션이 5G 통신 장비주 대장 역할을 끌어주면서 나머지 5G 통신 장비주들도 일제히 좋은 모습입니다. KMW가 오랜만에 탄력이 나옵니다. 4%대 급등이고요. 5만 원 선 다시 회복을 해줬네요. 5만 3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형 반도체, IT 부품,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좋았다, 매기가 쏠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도체 주 마지막으로 특징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좀 투자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정부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더라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3년간 5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일단 배경을 밝힌 소식이고요. 이 배경을 따라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IT 부품주들 일제히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부장 쪽으로 보시면요. 워닝 머티리얼즈가 4% 급등이고요. 솔브레인, 덕산, 하이메탈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히 IT 부품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모그린텍, 오익솔루션 이 두 종목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5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소부장에서 강소기업 55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아모그린텍, 오익솔루션이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된 종목이고요. 오익솔루션이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익솔루션이 오늘 26일 무상증자로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이어서 조금 더 탄력이 붙은 것으로 풀이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익솔루션 10% 가까운 급등 46,65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은 IT 부품주 중에서 아모그린텍이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9.5% 강세 12,0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폴더블폰 관련주 KH바텍,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7%, 6%대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고 유니트웨스트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6.5%까지 계속해서 탄력이 유지가 되면서 14,650원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결국 매도를 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70억 원 매도고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를 연속해서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4,466억 원까지 매수 규모 키워가면서 거래 마쳤고요. 개인은 5천억 원 가까이 파이저스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3,168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5거래를 연속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2,314억 원 사들이는 모습, 개인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5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코스닥 지수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12월 26일 목요일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점검해 드렸습니다.